제5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매너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어떤 기본 요건은 뭐죠?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져야 된다. 그 부분 한번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요건은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100개에서 300개 이하의 경우 얘는 7개의 진료 과목이죠. 내외 소산 중에 3개 플러스 영상의학, 마취통증, 그 다음에 진단검사 또는 병리과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7개 상백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외 소산을 포함해서 영상, 마취, 그다음 병리 거기에다가 플러스 2개가 붙죠. 거기 뭐죠?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2개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이 뭐죠?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진료 과목은 20개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병원은 뭐죠?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자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병원을 전문병원이라고 하는데 상급병원, 전문병원 둘 다 뭐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재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 뭐죠? 의료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의료기술 발전, 네 번째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매너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첫 번째 이런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이러한 면허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이 이런 면허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자격을 가진부터 면허를 받아야 돼. 누구 면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격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이 대학이요 평가 인정을 받은 그런 대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역시 또 평가 인정 기구의 인정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것이 그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외국에서 이러한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면허로 바꿔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또다시 예비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인정되어지는 외국의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외국의 어떤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전환되지는 않고요. 그 전에 예비시험을 합격한 그 사람에 한해서 그런 자격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보통 요 시험은 매년 여름에 의사 예비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뭘 볼 수 있다?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 내용 두 번째 부분 내용을 한번 볼까요? 평가 인정 기구의 인정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 졸업하고 졸업 예정자가 되겠죠. 졸업 예정자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험 치고 합격하더라도 그죠? 졸업을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첫 번째 항, 그 평가 인정을 받은 그러한 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이제 국가시험을 합격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대학이요 당시에 그런 평가 인정 기구의 인정을 받은 그죠? 이런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그죠? 해당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받은 사람과 같은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1학년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 대학에 그 의과대학이 평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된 겁니다. 그때 이 대학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입학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여기 보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때 시점에서 입학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조산사 면허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산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두 가지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중에 뭐가요? 역시 국시를 합격해야만이 면허를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조산사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간호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쳐야만이 그죠? 이러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해야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아까 그 위에 있는 의사, 한의사 면허,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면허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렇게 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받은 경우는 그냥 시험을 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와서는 바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람도 국내에서 시행이 되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 치러서 합격해야만이 누구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그죠? 받을 수 있다. 그 내용.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내용은 빨간 줄로 밑줄을 좀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제3조 그럼 아까도 제가 잠시 위에서 조산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이냐라는 것이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어떤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파란 색깔로 밑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수련병원 또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그런 의료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도 100건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항에 따라서 수습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려는 자는 그 조선수습 의료기관 인정 신청서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그냥 쭉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한번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 평균 분만 건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병원, 수련병원, 산부인과 수련병원이라든지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몇 명 정도의 수습생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규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 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예를 들어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그냥 조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7조 이제 간호사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어야만이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이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위에서 우리가 의사 뭐와 같은 비슷한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인정 기구의 인정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국가고시를 간호사 국가 시험을 칠 수가 있죠. 그 자격이 주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만약에 그 간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 두 경우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용이죠. 내가 입학 당시에는 평가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졸업할 때쯤 그때쯤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입학 당시가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8조 결격사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별표 2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느냐?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지만은 전문의가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죠? 그 사람은 뭐,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죠? 그것도 하나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마약 안 되겠죠? 대마초 변호사 안 되겠죠? 또 향정신성 약품을 계속 다니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 스스로 무엇을 판단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생활 능력 자체가 판단이 되지 않아서 돈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랄까요? 그런 것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핍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심신박역자 낭비자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피안정 후견인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지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의료와 관련된 어떤 범죄죠.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서 그 형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계속되어지거나 또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는 역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는 뭐다? 정신질환자, 마약 때문에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그 다음에 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고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다. 그 결격 사유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험, 제9조 국가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저게 의료인 5종이죠. 이과 관련된 국가시험과 그 다음에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빨간 줄로 밑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그죠? 누구에게? 국시원이 되겠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마디로 국시원에다가 이러한 관리를 국가시험과 관련된 관리를 우리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 관리를 맡긴 때에는 뭐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빨간색으로 밑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내용을 한번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그냥 읽어봐 주시고,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매년 한 번 이상은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또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마다?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국시원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국시원에서 국가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에 한번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시험 등 관리, 그러니까 국시원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시를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면은 미리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성의를 받아서, 보세요. 이제부터 종료합니다. 성의를 받아서 시험 일시라든지 시험 장소,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며칠 전?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험을 보고 어디에서 시험을 칠 것이며 시험 과목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시험 원서는 언제까지 제출받을 것이며 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항들은 시험 치기 전 90일 전까지 공고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시험 장소의 경우는 만약에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장소 같은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일시, 뭐 장소, 시험관, 이런 기타 이러한 부분들은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그 내용 빨간 색깔로 밑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험 과목 그냥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행령 육지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7조 국가시험 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장, 예를 국시원장이 되겠죠. 국시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 즉 국시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요 부분을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시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치과위생사 학생, 치위생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원서를 우리가 8월 달쯤 돼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원서를 내기 전에 뭘 하죠? 졸업 예정자 이렇게 해서 올리죠. 그 다음에 시험은 국시원장에게 또 제출합니다. 그런 형태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제 8조 면허증 발급. 국가시험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타 이런 단체에 필요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서류, 즉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죠. 이런 것들 실제로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항목 한번 봐주세요. 면허증은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단독으로 어떤 시험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문항에 다음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뭐 일주일 이내, 뭐 한 달 이내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의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형태대로 시험이 나오니까 14일 이내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내용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여러분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의 시험 방법이라든지 합격자 발표라든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내용을 한번 그냥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고 제 10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조 부분 응시 자격 제한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됐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 등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당연하겠죠.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화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요 부분도 여기까지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 응시를 몇 회 범위?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회 범위 내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 부분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요거 16년도에도 시험이 나왔고요. 19년도에도 요 부분 16년도에도 나왔고, 19년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 부분이 나왔죠. 2회. 예를 들어서 시험 중에 다른 사람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최대 며칠 몇 번 범위 내에서 그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느냐 해서 2회죠. 2회. 였던 이해입니다.
3회인 거는 정말 치명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건 3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특기 이 부분 3회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서 이런 내용을 뚝 두고서 몇 회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